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즈팜 유아체육 시흥지사 대표이자 강사를 하고 있는 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키즈팜 TV에서는요, 유소년 스포츠 강사, 또 유아체육 강사에 대한 직업 설명과 프로그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유아체육은 무엇인지, 또 유소년 스포츠는 무엇인지, 또 유아체육 강사, 스포츠 강사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거고요. 끝으로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의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아체육이라고 하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놀이학교에 외부 강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돕는 체육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타임에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강사가 교구를 챙겨서 원 내에서 진행되는 체육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소년 스포츠라고 하면요, 초등학교나 복지관 또 스포츠 클럽에 가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리키는 체육 강사를 뜻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유아체육 교구를 접목할 필요는 없고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뉴스포츠나 스포츠 종목을 하나 정해서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아체육 강사, 유소년 스포츠 강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아체육 강사, 유소년 스포츠 강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과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출강 전에 자신의 복장이나 위생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를 맞춘다인데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직 미숙한, 덜 성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말투나 행동을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속어나 속어는 안 되겠지요. 아이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온화한 말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명확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목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겠지요. 그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점프를 모아뛰기로 못 뛰는 친구들을 처음 만났다고 하면은 학기 말에는 뛸 수 있게 체육 강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유아와 교사만의 활동 방침이나 규율,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제력을 조금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나타나는데요. 규율과 규칙이 없다면은 수업 시간, 수업 분위기가 엄청 흐려지겠지요. 그것은 곧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체육실에 왔을 때 앉아야 될 위치들이나 또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은 활동을 멈추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줘야 합니다.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체육 수업 시간 때는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규칙부터 규율을 정하고 가는 것이 체육 강사에게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강사들이 항상 그 대상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절대 강요함으로써 수업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직원 채용을 할 때 아이들을 좋아하냐고 꼭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채용이 돼서 외부로 출강을 하면요.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 또한 마음을 엽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요, 처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에 대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요. 이것 또한 편하게 그 친구들이 신체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또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끌어내는 것도 강사의 역할입니다. 네, 다음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항상 강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또 한 수업 동안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는다기보다는 욕심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또 문제는 있었는지 수업 내용이 재밌었는지 이 과정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다음은 충분히 그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절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체육 수업 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즐겁게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성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강사로서 남자, 여자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 스스로 성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끝으로 항상 체육 강사는 가리키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수업 전에 체육실 안에 있는 위험이 될 요소들은 다 한쪽으로 치워야 되겠고요. 또 수업 시간 내에 활동 중에 아이들이 부상의 염려가 있는 것들은 항상 배제시켜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아체육 강사, 유소년 스포츠 강사가 갖춰야 될 요소들과 덕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항상 출강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강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수업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수년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듣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소 및 첫 인사입니다. 담소라고 하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체육 수업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옷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이제 곧 수업 시작이 되니 준비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담소로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줬다고 하면요. 첫 인사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아 친구들은 인사를 하는 방법도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준비 운동과 율동인데요. 유소년 친구들은 율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준비 운동을 각 관절 돌리기부터 스트레칭까지 조금 자세하게 다루시면 되겠고요. 준비 운동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되 뒷부분에 율동을 덧붙여서 아이들의 흥을 돋구는 게 좋습니다. 0세에서부터 4세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을 넣어서 한다기보다는 빙글빙글 효과음을 넣어서 하는 게 아이들 관심을 더 사고요. 이 부분 또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동 같은 부분은 저희는 매달 새로운 율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율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율동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본 운동입니다.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교구를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설명한 후에 활동을 진행하겠지요.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체육 교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가 그 교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유소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정리운동과 끝인사인데요. 정리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관절들이나 근육들을 풀어주고요.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손유희도 같이 첨가해서 아이들이 한번 웃고 수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가 동작들을 몇 가지씩 준비해서 매달 새로운 요가 동작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또는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인사하고 수업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 있는 수업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강사들도 많을 텐데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